안녕하세요, 모누입니다. 오늘은 캔디 키링 설명하겠습니다. 캔디 키링 기본 사이즈는 요 크기인데요. 요 기본 사이즈는 카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에어팟 같은 기본 소품은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요 작은 사이즈는 에어팟 1, 에어팟 프로는 딱 알맞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캔디 키링은 키링끈을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품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링 연결고리 없이 이렇게 가방 끈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키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 설명대로 키링 연결고리 해주시면 돼요. 캔디 키링은 지금 색깔이 두 가지잖아요. 안쪽과 테두리. 그래서 색 조합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패키지로 다 구현해 드릴 순 없어서요. 대표적인 색깔 몇 가지만 저희는 패키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 따로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면 조합해 보시면 그것도 참 이뻐요. 캔디 키링 패키지 네트망 도안은 이렇게 자르시는 게 활용하기 좋아요. 요거 남는 부분 다른 소품 만들 때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네트망에 도안 그리실 때는 이렇게 너무 진한 색 펜으로 하시면 좋지 않아요. 이게 실에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조금 진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연하게 살짝 티가 날 정도로만 그려주세요. 네트망을 보시면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겉으로 보여지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안쪽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트망은 자르실 때는 자, 왼쪽이 사용할 부분이고 오른쪽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이에요. 자르실 때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사용할 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잘렸고요.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잘리는 거예요. 쭉쭉 잘라주세요. 캔디 키링은 여기 위에 꺾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꺾어지는 부분 근처에 왔을 때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자, 이렇게 또 꺾어지는 부분 이렇게 또 여기도 꺾어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왼쪽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면이고 오른쪽을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네트망이 양이 정해져 있어서 캔디 키링은 이 판 하나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자르시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르실 때 조금만 천천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 이쪽 보시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꺾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캔디 키링 본판이 다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도 천천히 손 조심하시면서 잘라주세요. 본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실 길이는 항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길이를 대략적으로 잡아드리긴 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요거 몇 번 해보시면 이제 각자 편한 길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랑 길이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조금 헷갈린다 하실 때만 저랑 길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 캔디 키링 본판에 둘레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캔디 키링 본판 둘레를 잡고 이거에 2배 정도 길이로 잡았고요. 얘를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 주시고
한쪽은 좀 길게, 한쪽은 적당히 짧게 이렇게 둬주세요. 캔디키링 본판은 정사각형 4칸짜리 정대뜨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가셔도 돼요. 사실 정대뜨기는 진행 방향이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팝콘 뜨기는 진행 방향이 달라지면 그 팝콘이 세로 팝콘, 가로 팝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정대뜨기는 진행 방향이 상관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겹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두고 하셔도 돼요. 4칸짜리 정사각형 정대뜨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대뜨기는 항상 이 첫 칸은 하지 않아요. 시작점은 2번째 칸 빼주세요. 시작하실 때 이 끝부분은 매듭을 위해서 잡고 계셔야 돼요. 세로 2번째에서 가로 하나, 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실이 보시면 여러분 극세사실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심지 같은 게 살짝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대뜨기는 이 모양이 일정한 게 좋은데 심지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돌아갔을 때는 살짝 펴서 이렇게 두시는 게 더 이뻐요. 아직 끝부분 잡고 계셔야 돼요.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이때 뒤에 보시면 매듭이 된 거예요. 이 끝부분은 계속 만드시면서 같이 감아주세요. 세로 3번째에서 가로 하나, 둘, 셋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넣어주세요. 실이 살짝 돌아갔으면 이렇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가로로 한 칸 옆으로 빼주세요. 얘도 여기서 가로 가지 마시고요. 세로 한 칸 위로 넣어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빼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넣어주세요. 이렇게가 정대뜨기 하나 완성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칸짜리 정사각형이고요. 대각선 방향은 이렇게. 일 때는 여기 첫 번째 칸, 여기 첫 번째 칸 넣지 않아요. 그 다음 옆에도 정대뜨기 정사각형 4칸,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중복돼요. 얘가 중복돼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첫 번째 칸이라서 넣지 않아요. 그 옆에 칸으로 빼주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중복되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옆에 정대뜨기는 실 방향이 이렇게 됐죠. 그 옆에는 실 방향이 이렇게 돼요.
정대뜨기가 정사각형 안에 대각선이 들어가는 건데 대각선 방향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서요. 조금만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가로 한 칸 옆으로 빼주세요. 여기서 세로 한 칸 아래로 넣어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빼주세요. 세로 한 칸 아래로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아래로 빼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아래로 빼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두 번째 정대뜨기가 완성됐어요. 얘도 정사각형 4칸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첫 번째 칸, 여기 첫 번째 칸 넣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대각선 방향 이렇게 될 차례죠. 똑같이 여기 중복되게 하나, 둘, 셋, 넷. 시작점은 여기 빼주세요. 가로 두 번째 칸, 세로 두 번째 칸 넣어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실을 살짝 돌려주시면 모양이 조금 더 이뻐요. 정대뜨기 얘는 지금 크기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정대뜨기를 크게 하는 경우 스노우백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크게 하는 경우에는 실 돌아간 거 꼭 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조금 작아서 그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 번째 정대뜨기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정대뜨기, 여기가 시작 첫 번째 칸이니까 하지 않고요. 그 옆으로 빼주세요. 세로 두 번째 칸으로 넣어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아래,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아래, 세로 한 칸 아래,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아래, 가로 한 칸 옆으로. 이 네 번째 정대뜨기까지 이 한 줄 완성했어요. 실이 꽤 넉넉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시면 통과해서 이 위쪽으로 실을 보내서 여기 위에 정대뜨기 더 완성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이니까 마감을 그냥 여기서 하고 갈게요. 뒤로 돌았을 때 이렇게 실을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당겨주시면 너무 세게 당기지 않으셔도 돼요. 딱 끝나는 느낌까지 당겨주시면 이게 지금 마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컷. 이렇게 되면 지금 마감 깔끔하게 된 거예요. 다시 앞에 보시면 대각선 방향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 위에 정대뜨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실 계속 쓰셔도 되는데요. 조금 짧게 느껴지니까 저희가 약속한 실만큼 다시 바늘에 껴주세요.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실 길이 편하게 해주세요. 이 위에 정대뜨기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정대뜨기는 꼭 가로로 안 가셔도 되고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모양의 변형이 없어요. 뒷판까지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쭉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4칸짜리 정사각형인데 여기 중복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로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여기라서 넣지 않아요. 그 위에 칸 빼주세요. 처음에 실을 넣을 때는 이 끝부분 매듭을 위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니까 그 기준점 옆으로 한 칸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이때 뒤에서 똑같이 매듭 된 거예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넣어주세요. 가로 한 칸 옆으로 빼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정대뜨기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가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칸 넣지 않고요. 두 번째 칸 빼주시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돌아간 게 싫으면 이렇게 살짝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그 다음 정대뜨기 첫 번째 칸 말고 그 위에 빼주세요. 두 번째에서 여기 두 번째로 중복되게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똑같이 여기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실 길이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쭉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실로 여기 세로 한 줄 완성했고요. 실이 이 정도 남으면 사실 일로 넘겨서 여기 하나 정도 더 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실을 좀 아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다른 거 만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희 마감할게요. 여기서 똑같이 뒤로 돌려서 넣고 빼고 컷까지 이렇게 하면 마감된 거예요. 새로운 실 준비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도 중복되고요. 여기 선도 중복돼요.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의 첫 번째는 여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빼주세요. 시작은 항상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넣어주세요.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면 실에 가려져서 첫 번째 칸 어딘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양옆에 대각선을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이랑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줄 연결되죠. 얘도 이렇게 연결되져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요 옆에 대각선 방향 시작점 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 그리고 위로 갈 경우에는 여기 옆으로 갈 경우에는 여기 해서 이 판을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접히는 부분은 같이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하실 때 저랑 순서를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안 하시면 뒤에 있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촘촘하게 안 돼요. 네트망이 다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양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안 하시면 뒤에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순서로 꼭 진행해 주세요. 이 밑에를 다 채웠고요. 이 윗부분 정대뜨기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대각선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시작점도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시작점은 여기로 할게요. 가운데 칸 빼주세요. 끝부분 항상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 얘가 첫 번째 칸인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한 칸 위로 빼주세요. 이때 뒷부분 매듭해주세요. 여기. 그리고 한 칸 옆으로 넣어주세요.
실 방향 살짝 돌리고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중간에 조금 찝힌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찝힌 데는 이렇게 잘 펴주시면 돼요. 공정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런 거는. 그래서 너무 심한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요. 요 정도 찝힌 건 이렇게 펴주시면 모양 괜찮아요.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넣어주세요. 똑같이 중복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두 번째 칸이 여기 빼주세요. 두 번째 칸으로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살짝 돌려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가로 한 칸 옆으로 세로 한 칸 위로 한 칸 그 위에 빼주세요. 두 번째 칸 넣어주세요. 한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위로 여기서 지금 이쪽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해서 실 넘겨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실을 넘기면 시작이 여기라서 어차피 다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쪽 할게요. 뒤로 돌아서 똑같이 시작점은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해도 돼요.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빼주시고 끝부분 또 잡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쪽 또 한 칸 옆으로 대각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여민 부분도 마저 채워주세요. 본판 완성했습니다. 옆판 들어가겠습니다. 옆판은 한 칸뜨기 들어갈 거예요. 실 길이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본판 둘레의 1배, 그냥 그 본판 둘레만큼 일단 해봤어요. 한 칸뜨기 시작점은 여기 끝. 실을 빼주세요. 항상 시작할 때 끝부분은 잡아주세요. 아직 매듭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안으로 넣을 때는 항상 대각선 방향이에요.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해서 넣어주세요. 뺄 때는 세로로 한 칸 이동. 빼주세요. 이때 뒷부분 보시면 매듭이 됐어요.
이 끝부분은 계속 같이 감아주세요.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넣어주세요. 뺄 때는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 넣어주세요. 뺄 때는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방향 한 칸 이동.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대각선 방향 한 칸 이동. 뺄 때는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방향 한 칸 넣어주세요. 세로 한 칸 위로 빼주세요. 대각선 방향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방향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방향 한 칸 아래. 세로 한 칸 위로.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세로로 한 칸 그냥 내려가 주세요. 여기 끝 칸 채우려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한 거예요. 여기서 세로 한 칸 아래로 빼주세요. 자, 이번에도 대각선인데요. 이번에는 대각선 한 칸 위로. 한 칸 위로 넣어주세요. 뺄 때는 세로 한 칸 아래로. 넣을 때는 대각선 한 칸 위로. 뺄 때는 세로 한 칸 아래. 넣을 때는 대각선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 넣을 때는 대각선 한 칸 위로. 한 칸 아래. 대각선 세로 한 칸 아래. 대각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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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로 한 칸 아래로 빼주시고요. 이번에는 넣을 때 대각선 한 칸 아래. 첫 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세로 한 칸 위로. 대각선 한 칸 아래. 세로 한 칸 위. 자, 2줄 끝까지 해주세요. 2줄 완성됐고요. 그 한 칸 아래 빼주세요. 이번에도 대각선 한 칸 위 넣어주세요. 대각선 세로 한 칸 아래. 대각선 한 칸 위.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진행해 주세요. 여기 끝부분까지 왔고요. 여기 첫 번째 칸이 비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세로 한 칸 위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뒷판을 보시면 얘가 조금 빡빡해서
이렇게 넣기가 불편해요.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넣기가 불편해서 얘를 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잘라주세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본판이랑 연결할 건데 그때 이 끝부분을 같이 감싸주시면 매듭이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 끝부분 보면 여기 살짝 빈 느낌 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따로 채워주셔도 되는데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 여러 번 해봤는데요. 굳이 안 채우셔도 이 극세사실 두께가 좀 있어서 다 가려져요.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하셔도 옆판은 깔끔해요. 이거 한 개 더 해주세요. 본판과 옆판을 연결하겠습니다. 실 길이는 이 긴 쪽에 6배 정도로 한번 해봤어요. 실 길이는 항상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안쪽 길이 맞닿게 해주세요. 옆판의 겉부분, 본판의 겉부분. 안쪽 길이 이렇게 맞닿게 해주세요. 시작점은 여기로 실을 빼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 끝부분은 마감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해야지만 네트망이 아예 안 보여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트망 한 칸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네트망 아예 안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자, 같은 칸으로 이렇게 동시에 넣어서 빼주세요. 자, 요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직접 하실 때는 요렇게 두고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왜냐면 아래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요렇게 두고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자,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끝부분 같이 마감된 거예요. 그 다음 칸으로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 끝까지 감싸셔도 되는데 지금 조금 길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감싸도 충분히 튼튼해요. 자, 다시 방금 전 그 칸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 그 아래 칸도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 방금 전 그 칸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한 칸에 2번씩 동시에 한 번, 그 칸 그대로 2번. 이렇게 해서 요 밑에까지 일단 진행해 주세요. 옆부분 맨 마지막 칸 전까지 연결했고요. 이 맨 마지막 칸을 보시면 옆부분이랑 본판이랑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맨 마지막 칸이 이 옆부분으로도 2번씩 연결되고요. 이 밑에 부분으로도 2번씩 연결돼요. 자, 이렇게 네트망 2개 통과해서 빼주시고요. 한번 또 똑같이 통과해서 빼주세요. 2번. 자, 이번에는 옆판의 밑부분과 본판 연결할 건데 방금 전 그 칸 있죠? 방금 넣었던 그 칸은 옆판에서는 그 칸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본판에서는 한 칸 이동. 옆판은 그 칸 그대로, 본판은 한 칸 이동해서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그 칸 그대로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영상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하신 대로 위치 교정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모서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서리가 만졌을 때 뾰족하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두세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 옆판의 밑부분 한 칸 이동, 본판도 똑같이 한 칸 이동. 한번 또 그 칸 그대로 한 번 더. 한 칸 이동해서 두 개 동시에 한번 그 칸 그대로 한 번 더. 옆 칸 한 칸 이동해서 한번 그 칸 그대로 한 번 더. 밑부분 마지막 칸 한 칸씩 이동해서 한번 그 칸 그대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또 꺾이잖아요.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밑판의 마지막 칸은 그대로 가고요. 본판만 한 칸 이동해요. 그래서 그대로 옆판의 밑부분 마지막 칸은 그대로, 본판은 한 칸 이동.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그리고 그 칸 그대로 한 번 더. 그리고 이 부분이 모서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졌을 때 뾰족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뾰족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진행하고 모서리 뾰족한 거는 여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둘 다 한 칸씩 이동해서 두 개 동시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자, 요렇게 해서 요 위에 칸까지 네트망 한 칸에 두 번씩 같이 연결해 주세요. 옆판이랑 본판 이렇게 한번 연결했고요. 여기서 이제 진행 방향이 일로 가셔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쪽 끝에 있어요. 똑같이 네트망 한 칸에 한 번, 두 번, 그 다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네트망 한 칸에 두 번씩 감아주세요. 여기 끝까지 감았고요. 옆판을 한 개 더 이렇게 안쪽 면끼리 닿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한 칸에 한 번 하고, 자, 진행 방향 이렇게 두시는 게 편하시죠? 한 번 더, 한 칸 아래 한 번, 두 번.
해서 여기 전까지 해주세요. 이 옆판에 옆면 마지막 칸 전까지 했는데요. 실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실을 다시 연결할 건데요. 실을 다시 연결하면서 요거 모서리도 하고 이 옆판에 마감실까지 같이 감을 거예요. 이렇게 이 애매한 이 실을 다시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일 때보다는 이런데 평평한데 쭉 할 때 새로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제일 안 좋은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처음이라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새 실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이 끝난 게 실이 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 연결하실 때는 얘를 일단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실 연결한 거를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는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아까 남은 실, 새로운 실 끝부분이 2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 새로운 실을 이 네트망 2개를 통과하면서 그 새로운 실 2개를 동시에 감싸주세요. 이렇게 좀 보기 편하시게 방향을 지금 조절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번 감겨지긴 했지만 모서리인데다가 여기가 지금 살짝 움푹 파였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방향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렇고 아까 끝에 2개를 이렇게, 자,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서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밑으로 꺾이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똑같이 2개를 동시에 감싸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에서 잘 감싸졌나 한번, 그리고 극한 그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이 정도 감쌌으면 여러분 아까 남은 실, 새로 넣은 실, 이 끝부분 2개 다 마감 튼튼하게 됐어요. 이쯤에서 2개를 그냥 컷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모서리도 뾰족하지 않고요. 새로운 실 연결도 됐어요. 그리고 끝부분 2개도 마감 처리했어요. 그럼 이제 옆으로 가서 네트망 2칸 동시에 하는데 지금 이 회색 실이 뭐냐면요. 옆판 한 칸 뜨기 마감실 끝부분 요것도 감싸주세요. 한 번 더 극한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옆부분 한 칸 뜨기 마감실도 깔끔하게 마감이 된 거예요. 이거 제가 괜히 한꺼번에 설명드려서 복잡하게 느껴지시긴 하지만 해보시면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끝까지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연결해 주세요. 반대쪽 옆판도 본판이랑 연결이 끝났어요. 여기서 여러분 진행 방향도 똑같이 이쪽 어디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똑같이 네트망 한 칸에 한번,
2번, 옆 칸으로 한 번, 2번, 한 번, 2번. 여기서 이 오른쪽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그 옆 칸 한 번만 할게요. 하고 나서 그 옆 칸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 번, 네트망 한 칸 그대로 2번 이렇게. 자, 방향 살짝 돌리겠습니다. 옆 칸으로 한 번, 2번. 여기 모서리 전까지 네트망 한 칸에 2번씩 진행해 주세요. 여기 모서리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이쪽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하고 나서 모서리는 여러분 뾰족해서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2번 했고 이쪽 방향으로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넣을 때 실을 요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서 조금만 더 세게 당겨주세요. 이러면 뾰족한 모서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했는데도 뾰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해주셔도 돼요. 자, 다시 그 칸 그대로인데 모서리 쪽이 아니라 원래 진행 방향 쪽. 그리고 다음 칸 한 번, 2번. 자, 쭉쭉 진행해 주세요. 자, 모서리 부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은 이 가운데로 오게끔 실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왼쪽이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서요. 저는 한 번 더 할게요. 해서 조금 당기는 느낌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한 번, 2번 해서 이렇게 쭉 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감 처리 쭉 진행해 주세요. 자, 이 마지막 칸 네트망 한 칸에 2번까지 진행하고요. 지금 실이 꽤 여유로워요. 그러면 이 옆판 옆부분 있죠. 여기 네트망 마감하고 디링까지 달 수 있어요. 이 정도 실은. 만약에 실길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마감 처리 간단하게 해주시고 새 실 연결해 주셔도 돼요. 일단 저는 실이 조금 여유 있게 남아서 여기서 이번에 이 옆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갔죠, 여러분. 이 본판 쪽에서 옆판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이 부분도 모서리예요. 여기도 뾰족하지 않게 해주려면 다시 본판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자, 만져보세요. 거의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옆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만졌을 때 제 거는 모서리가 매끈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뾰족한 부분 처리된 거고요. 다시 옆판 쪽 네트만 한 칸에 한 번, 2번, 한 번, 2번, 옆칸 한 번, 2번, 다시 한 번 하고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모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넘어갈 때 얘는 지금 마무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해줘야 돼요. 지금 옆판 쪽에 실이 있죠. 얘를 또 본판
첫 번째 칸으로 넘겨주시고 다시 옆판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실 때 실 방향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 모서리는 깔끔하게 처리된 거고 이 위에도 네트망 마감된 거예요. 아직 실이 여유 있어요. 그래서 자, D링 연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옆판 가로가 5칸이에요. 그러면 이 D링을 이 3칸 기준 아니면 5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중앙에 오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3칸으로 갈 거라서요. 얘를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이동 먼저 시킬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5칸 중에서 2, 3, 4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다시 넣어서 극한 그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세게. 그러니까 딱 D링이 여기 위에 선다는 느낌까지만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당기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너무 헐겁게 당기시면 얘가 대롱대롱해요. 딱 요렇게 섰을 때 요런 느낌. 그리고 한 칸 더 옆으로 이번에는 옆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한 칸 더. 그리고 한 번 더 하는데 극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5칸 중에서 2, 3, 4에 4번 감은 거예요. 감은 건 4번이지만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만 감았어요. 요렇게 한 다음에 마감은 저희가 지금 색이 2가지 색이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한 가지일 때는 마감을 조금 아무렇게나 실을 넣으셔도 티가 거의 안 나는데 색깔이 2가지 톤일 때는 꼭 끝쪽으로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옆칸 하나 이동. 그리고 다시 옆칸 하나 이동. 자, 가로로 반대쪽으로 이동. 요 정도 했을 때 아직 덜 뻑뻑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동. 그리고 다시 가로로 이동. 한 번 더 이동. 마지막으로 이동.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뻑뻑하거든요. 여러분 뻑뻑할수록 마감이 잘 된 거예요. 여기서 커트 해주시면 웬만하면 풀릴 일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감 안 된 게 이쪽이죠? 실 적당히 잘라서 여기 마감해 주시고요. D링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석 단추를 부착하겠습니다. 자석 단추를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얘를 네트망에 넣는 건데요. 캔디키링 기본 사이즈는 이렇게 네트망 3칸에 다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정중앙으로 균형이 맞아요. 이거 지금 키링용 사이즈인데요. 캔디 키링은 자석 단추 가방용 사이즈 하셔도 특별히 차이는 없어요. 기본 사이즈만 가방용 괜찮고요. 이 캔디 키링 작은 사이즈는 키링용 단추 하시는 게 좋아요. 얘를 이렇게 정중앙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보시면 자석 단추 다리가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가로로 하나, 둘, 셋. 세로는 하나, 둘, 두 번째예요. 이 상태에서 손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자석 단추 다리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실로 가려준 다음에 꾹 눌러주시고요. 자석 단추 다리 끝쪽에서 살짝 구부려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자석 단추 다리를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끔 네트망에서 자꾸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그럴 경우에는 자석 단추 다리를 최대한 끝에서 하시면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그리고 자석 단추를 그 네트망에 넣을 때요. 내가 넣은 위치에 따라서 안쪽으로 구부리는 게 더 튼튼한 사람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구부리는 게 더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보시고 잘 걸렸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네트망에 잘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자석 단추 다리 구부리실 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도구가 액세서리 전용이 아니라요. 그 다이소 같은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냥 일반 도구예요. 요걸로 이렇게 흠집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자석 단추는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거라서요. 그냥 액세서리 전용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집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안쪽으로 들어간 자석 단추 위치는 여기 앞판 보시면 본판의 앞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가로는 이 가운데 기준점으로 하나, 총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위에가 세 칸으로 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가로가 세 칸으로 들어가야 닫았을 때 모양이 틀어지지 않아요. 자, 요렇게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손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자, 끝쪽에서 이렇게 또 똑같이 끝쪽에서 이렇게 자, 잘 닫혀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기본 모양은 완성됐습니다. 키링끈 만들겠습니다. 키링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로는 한 칸인데 세로는 제가 15칸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얘를 한 13칸에서 19칸 정도? 그 왔다 갔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 패키지 실 길이를 조금 많이 넉넉하게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끊기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 모양이 울퉁해져서 일단 실 길이 남은 걸로 일단 돗바늘에 다 껴주세요. 자, 한쪽 이렇게 짧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 첫 칸에 통과하고 바늘 빼주세요. 그러니까 실만 지금 네트망 첫 칸에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 남는 건 한 돗바늘 3배 정도 해주시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돌리는 건데요. 방향은 편하신 대로. 이렇게 촘촘하게 너무 세게 하시면 여러분 이게 네트만 휘어요. 그냥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촘촘하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위에 실 한 번씩 이렇게 귀찮으니까 빼주시고, 자, 쭉쭉 밑에까지 감아주세요. 거의 끝쪽까지 거의 다 됐다 하시면 이제 실이 엄청 긴데 얘를 한 돗바늘 한 4배 정도 길이로 해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수록 조금 여유 있는 게 편한데요. 어느 정도 감 잡으시면 실 그렇게 여유 있게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 잘라주시고요. 바늘을 이 끝에 네트만 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다시 통과해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완성돼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실 튼튼하게 되어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한쪽은 본판에 바로 연결할 거고요. 한쪽은 키링끈을 달 거예요. 이쪽 먼저 키링 연결고리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흰색이라서 그렇지 네트망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칸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같은 칸 이렇게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저는 사실 조금 더 하거든요. 실제로 할 때. 근데 너무 뻑뻑해서 힘들어 하실까봐 한 3번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 자, 키링 연결고리를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얘가 막 돌아가는 거라서 방향 상관없어요. 여기서 맨 첫 번째 칸. 저희가 지금 계속 넣는 게 이 맨 첫 번째 칸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얘도 딱 여기 서 있을 만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이쪽 부분을 통과해서 다시 넣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점점 빡빡해져요, 여러분. 계속 지금 저희가 같은 칸으로만 넣는 거라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해주셔도 되는데 3번까지 하면 진짜 완벽하게 튼튼해져요. 여기서 마감을 이렇게, 얘는 지금 된 거고요. 이렇게 계속 같은 칸으로 한 번 하는데 빡빡하니까 조심해서 하고 네트망 안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넣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같은 칸 빡빡하죠? 자, 요렇게 이 정도 넣어주시면 마감도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끝에서 조심스럽게 커팅 하면은 키링 연결고리는 완성됐어요. 자, 이번에 이 반대쪽을 몸통 본체에 연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나는 키링 연결고리가 이쪽인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여기다가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키링 연결고리가 이쪽인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세요. 자, 저는 얘를 이쪽으로, 자, 이렇게 그냥 당겨서, 당겼죠,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걸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로 통과. 똑같이,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디링 통과해서, 극한 그대로, 쭉, 다시 한 번 더
극한 그대로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꾸 막 흔들거려서 죄송해요. 네트망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감을 할 때 저희가 아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데 실 위치를 네트망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서 네트망이 안 보이게. 요 정도만 하셔도 튼튼한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더 양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컷 해주시고요. 얘가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 로고 여러분 위치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잘 꽂아서 안쪽에서 손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이 핸드메이드 로고 다리를 안쪽으로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캔디 키링 기본 사이즈 완성입니다. 캔디 키링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자석 단추 다리 위치 보시면 얘는 여기가 지금 4칸이에요. 그러면 자석 단추 다리를 조금 오므리셔서 2칸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가로를 2칸으로 넣어 주셔야 정 가운데 들어오고요. 이것도 자석 단추 다리를 오므리셔서 가로 2칸에 넣어 주셔야 돼요. 세로 위치는 하나, 둘, 세로도 둘, 가로도 둘, 얘도 세로도 둘, 가로도 둘. 자석 단추 위치를 이렇게 딱 맞게 해주셔야 변형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 작은 사이즈 도안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해주시면 돼요. 캔디 키링 만들기 완성!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